네, 안녕하세요.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아나운서 김혜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숭의여자고등학교 정재원입니다. 네, 우리 고3 학생들 이제 중간고사 마치고도 이제 수시 준비하느라 너무 바쁠 텐데요. 고2 학생들도 아마 예외는 아닐 것 같아요. 지금 전국 197개 4년제 대학교에 2018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이 확정 발표가 됐는데 여태까지 중에서 역대 최고로 수시 모집 비율이 가장 높아졌습니다. 거의 맞습니다. 10명 중에 7명이 이제 수시로 대학을 가게 되는 건데요. 이 수시 전형에 대해서 좀 특징적인 부분을 선생님 짚어주시겠어요? 예,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면요. 2018학년도 지금 현재 고2 학생들이 시험을 보는 거죠. 총 이제 35만 2,325명을 모집을 하는데요. 네. 이 가운데 수시 모집이 이제 73.7%, 그러니까 74%라고 보는 게 낫겠죠. 네. 25만 9,673명을 모집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2017, 그러니까 올해가 지금 이제 69.9%인데요. 이거보다 한 3.7% 올라서 처음으로 이제 70% 넘게 수시로 뽑는 이런 이제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수시라 함은 1학년 때부터 천천히 이제 준비를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부터 3학년 학생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오늘 상담 함께 해주실 최고의 진학 전문가 선생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학예 선생님. 네. 저희가 앞서 이제 2018학년 또 수시에 대해서 이제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네. 수시 모집 비중이 거의 74%라고 보면 또 그 네. 74% 안에서 86% 정도가 학생부 중심의 전형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논술 전형의 선발 비율은 조금 줄어들잖아요. 네. 이런 변화에 어떻게 좀 발맞춰 가면 좋을지 조언을 한 말씀 해주시죠. 아마 우리 학생들이 또 우리 부모님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수시 모집은 선택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실 자격의 문제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70% 이상 또 학생부 중심 80% 이상 뽑는다고 하지만 본인이 준비가 안 돼 있거나 경쟁력이 없다면 사실 자격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 김혜지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신 논술 전형은 28개 대학인데 사실 이게 그 28개 대학이 우리 학생들이 좀 가고 싶은 대학이 굉장히 많이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상위권 학생들 입장에서는 뭐 학생부 비중에 증가해서 종합 전형도 준비하겠지만 논술 전형은 뭐 보험 형태로라도 꼭 준비해야 되는 또 두 번째 측면에서는 또 논술을 대비했을 때 나중에 면접에서도 어느 정도 시너지 효과가 있다라는 거 다 알고 있고요. 또 세 번째로 좀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 이제 고려대학교가 논술을 안 보고요. 연세대학교가 원래 수능 보기 전에 논술을 봤었던 대학인데 18학년 전형기에 보니까 수능 이후로 옮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서울대를 쓰는 상위권 학생들 입장에서 연세대가 좀 보험 지원 형태로 수능 이후에 혹시 수능을 내가 망하면 갈 수 있는 대학이 되겠다 싶으니까 아마 상위권 친구들 입장에서 논술도 해야 되는 뭐 이런 이제 이중수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비율의 변화보다는 네. 자기의 자격 요건을 잘 파악하는 게 자격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 전해주셨네요. 그렇죠. 이제 자격과 경쟁력 네. 이런 것들을 좀 살펴야 된다는 얘기고요. 김 선생님, 2018학년도의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영어가 이제 절대평가가 된다고 지금 발표를 했는데요. 네. 영어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요? 그리고 다른 영역도 어떻게 또 봐야 될까요? 네, 일단 뭐 많은 대학들이 일단 최저학력 기준으로 이제 적용하기도 하고요. 또는 이제 가산점이나 감점 비율로 이제 적용하기도 하는데, 실제 중요한 것은 이제 각 대학에서 이제 발표한 그런 점수가 실제 영역별로 어떤 절대값을 비교하다 보면 A 대학이 더 점수가 높고 B 대학은 이제 점수가 작으니까 무시한다 이런 게 아니라 실제는 총점 대비 어느 비율을 어느 만큼 이렇게 적용하느냐, 즉 그 상대값에 대한 어떤 값을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실제는 모든 대학들이 대부분 다 대동소이하게 비슷하게 반영한다라고 보시는 게 가장 올바른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선생님들께 이제 변화하는 입시에 대한 이야기들, 조언들을 들어봤고요.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는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상담을 지금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 신청을 원하는 학생들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고요. 문의사항 있으시다면 02-311-5441에서 2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시작합니다.
네, 그럼 1교시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입시 전문가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지금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상담 학생을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죠. 네, 오늘 만나볼 학생은 아트 디렉터를 희망하는 고3 학생입니다. 내신은 평균 4.63등급, 모의고사는 평균 3.125등급이고요. 학생의 키워드는 아트 디렉터, 체력 증강, 선택과 집중입니다. 희망대학은 서울대 서양화과, 일반 전형, 서강대 아트 앤 테크놀로지 전공, 알바트로스 특기자 전형, 이화여대 융합 콘텐츠학과 미래인재 전형입니다. 네, 자세한 상담 위해서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간단히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아트 디렉터를 희망하고 있는 고3 학생입니다. 네, 아트 디렉터를 희망하고 있는데 우리 학생 아트 디렉터를 희망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전에 연습생을 했었어요. 연습생이요? 음악하고 공연을 좀 했었는데, 네네. 하다 보니까 무대에 서는 것보다는 이렇게 컨셉을 만들고 제작을 하는 게 조금 더 적성에 맞는 것 같아서 진로를 틀었어요. 아, 그렇군요. 네, 네. 우리 학생 말도 너무 잘하고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죠. 오늘은 하기성 선생님께서 진행을 해주십니다. 예, 우리 상담받고 우리 학생이 걸그룹 아이돌 멤버가 될 학생을 우리가 아트 디렉터로 만들어버리는 게 아닌가 모르겠는데요. 네. 예, 그럼 하기 선생님, 우리 네. 학생의 뭐 간단한 특징 그리고 오늘의 핵심 포인트 좀 짚어주시죠. 네, 전화음성으로 굉장히 명확하게 자기 의견을 밝히는 거 보니까 네. 자기 어떤 진로에 대한 좀 명확한 꿈이 어떤 설계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장점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관련해서 조형물 제작 등 이런 활동들을 좀 다수 했다라는 걸 장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 체력이 약해서 출결 상황이 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마 실기 준비하고 또 수능 학습 내신 관리하는데 병행해야 되기 때문에 체력이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네. 아마 이 입시를 떠나서 또 대학 가서 공부할 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체력 보강하는 것에 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예체능계 학생이기도 하지만 저희가 사전에 또 전화를 통해서 우리 학생 인터뷰를 해봤는데 인문계 지원도 또 고려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예체능계 선발 방식하고 사실은 인문계열 또 선발 방식의 메커니즘이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두 개 동시에 준비하는 거는 좀 우리 친구가 좀 버거울 수도 있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은 우선은 예체능계 실기 전형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준비하는 것이 좀 효율적일 것 같다라는 특징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먼저 우리 학생의 큰 틀을 좀 잡아보죠. 하기성 선생님께서 평가해 주신 우리 학생의 수시와 정시 경쟁력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수시 경쟁력은 30, 정시 경쟁력은 70으로 평가해 주셨습니다. 예, 정시의 경쟁력을 상당히 높게 잡아주셨는데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예, 앞서도 우리가 그 오프닝 할 때 수시 모집의 비중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라는 이제 일반적인 이제 말을 우리가 했었는데 또 학과별로 보면 또 그렇지 않은 단과대로 보면 또 이런 상황인데 특히 이제 미술대학이나 디자인대학 같은 경우에는 수시보다 정시 모집비율이 훨씬 많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수시보다는 정시의 비중을 좀 더 둬야 된다라고 1차 판단을 한 거고 두 번째는 이 친구가 교과 성적에 비해서 모의고사 성적이 좀 좋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모의고사에 비해서 교과가 좀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 좀 불완전한 교과 성적을 가지고 수시를 공략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겠다. 따라서 이 친구는 학생부 반영 비율이 높은 수시보다는 어떤 정시 전형이 좀 유리하다고 분석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럼 우리 학생한테 유리한 전형 수는 어떻게 될까요? 예, 제가 그 유리한 전형을 이제 수시 전형 중심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학생한테 한 가지 먼저 좀 질문을 하고 싶은데 학생 듣고 있죠? 우리 학생? 네, 네네, 듣고 있죠? 네, 듣고 있어요. 네, 긴장해서 그런 것 같은데. 아니, 뭐 어려운 거 질문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학생이 미술대학 목표로 또 실기 준비도 지속적으로 해온 것 같은데 혹시 그 네. 인문계열 쪽에 그 지원을 고려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네, 비주얼 디렉터와 기획을 한다는 게 네, 그 실기적인 부분도 있지만 이게 인문적인 부분도 있어요. 예. 어. 그래서 두 가지를 다 고려를 하고 싶어서 여쭤보게 네. 됐어요.
알겠습니다. 충분히 제가 원하는 답을 주셨는데, 자, 일단 우리 친구는 1순위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아무래도 무게중심이 정시 실기 전형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고요. 일단 수능 경쟁력이 더 높습니다. 우리 친구도 알고 있겠지만. 그리고 실기 경쟁력이라는 건 사실 지극히 주관적이거든요. 네. 객관성이 좀 떨어지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친구가 수시를 조금 더 공략하기에는 학생부 경쟁력,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높지 않고요. 그리고 수능 실기 중심인 정시의 어떤 실기 전형에다 포커스를 맞추면 조금 더 우리 친구가 원하는 대학에 좀 근접하지 않을까라는 어떤 이유 때문에 1순위는 정시 실기 전형 생각하시면 좋겠고, 2순위는 이제 수시에서의 실기 전형인데, 수시 실기 전형을 고려할 때 저희가 이제 사전 분석에서 과연 이 친구가 정시에 수학을 뺀 나머지 국어나 영어나 사회탐구를 가지고 어느 정도 대학까지 갈 수 있을까? 예를 들면 실기가 노말노말하다라는 기준 하에요. 네. 평균이라는 기준 하에. 그러면 딱 나오는 대학교가 국민대 디자인 계열은 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친구는 수시 모집에서 만약에 실기 전형을 쓴다 하더라도 국민대 이상의 대학은 이제 실기 전형 도전을 하는 게 저는 이제 바람직하다라고 봐요. 물론 이제 전제 조건은 수능을 갖다가 지금 현재 수준을 유지, 향상을 시키셔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국민대 이상으로 간다, 그러면 비실기 전형은 안 되고요. 왜냐하면 학생부가 안 좋으니까 실기의 좀 장점을 극대화해서 도전하는 거 2순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인문계 계열 지원도 생각한다고 하셨으니까 논술 전형 고려하실 수 있는데, 뭐 이제 이때는 이제 뭐 학과보다는 뭐 대학 아니면 본인이 원하는 차순위 어떤 차선책인 학과를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수학을 뺀 나머지 모의고사 성적을 우리가 면밀히 분석해 보니까 수능 최장력 기준이 충분히 충족될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아주 장점 중에 하나가 국어 능력이 뛰어나요. 기본적인 독해력, 뭐 어휘력이 된다라고 평가하기 때문에 논술 전형에서도 경쟁력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보험 형태로 논술 전형을 수능 이후에 뭐 이렇게 치르는 대학이나 수능 전에 한두 개 정도 뭐 생각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1순위가 정시 실기 전형이고 2순위가 수시 실기 전형이니까 어떤 논술 준비 같이 하다가 이렇게 병행을 너무 많이 하다 보면 우리 학생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자기 중심을 잃는 경우가 되게 그렇죠. 많잖아요. 예, 이 좀 밸런스를 잘 맞춰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가름하고 싶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 우리 학생 성적 살펴볼 텐데요. 뭐 전체적으로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우리 학생에게 조금 더 중요한 모의고사 성적부터 살펴볼까요, 선생님? 네, 우리 학생 4월 모의고사 점수를 보면 국어가 1등급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좋고요. 수학 나영은 6등급, 영어가 2등급입니다. 그 다음에 한국사가 3등급이고요. 생활과 윤리, 윤리사상은 각각 4등급, 3등급 나왔습니다. 그래서 평균은 3.125 등급입니다. 올해 4월하고 3월을 좀 비교해보면 국어는 계속적으로 1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굉장히 국어 능력자고요. 그 다음에 수학은 이제 6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건 뭐 능력이라고 보기 좀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영어는 3등급으로서 2등급으로 향상됐다라는 건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아마 수학 성적은 안 좋지만 수학을 제외한 나머지 3개 영역에서는 경쟁력이 충분하다라는 장점. 그래서 남은 기간에도 국영탐 위주의 학습을 계속적으로 할 것 같고요. 네. 거기서 경쟁력을 확보한다면 뭐 정시 실기 전형 또는 뭐 논술에서의 최장력 기준도 충분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건 정시에 갔을 때 미술이나 디자인 계열의 비실기 전형에서 경희대도 있고 국민대도 있거든요. 그 정도 수준까지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 거니까 조금 더 진취적으로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네.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사는 여름방학 활용하셔서 하시는 게 지금 많으니까 개념과 단원 어떤 확인하는 문제풀이에 학습을 하시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우리 학생 경쟁력은 정시 쪽에 더 많이 있지만 그래도 끝까지 놓을 수 없는 이제 수시에 관련돼서 성적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학생부 살펴볼 텐데요. 먼저 교과 성적부터 봐주실까요? 예, 화면 통해서 보실 수 있는데요. 우리 학생이 2학년까지 평균 내신 등급 보겠습니다. 점수가 좋은 것부터 보면 네. 역시 국어가 3.05 등급이고요. 그다음에 사회가 4.33, 영어가 4.5 등급입니다. 수학이 이제 좀 안 좋죠, 7등급.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평균은 주요 교과 4.63 등급입니다. 주요 과목의 추이를 보니까 국어는 뭐 2등급에서 3등급, 다시 4등급에서 3등급으로 등락을 보이고 있고요. 수학은 계속적으로
7등급 보이고 있습니다. 영어는 5등급에서 4등급 다시 또 5등급으로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평균 교과 성적도 좋지 않지만 수학이 좋지 않다라는 게 학생부 종합 중심에서는 일단 이 친구의 기본적인 성실성, 좋은 인상을 안 줄 수가 있고요. 또 어떤 걸 극복하려고 하는 학습 역량의 측면에서 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으니까 남은 기간 동안 내신 관리 하실 때 좀 전략 과목은 국영사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게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비교과 활동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기성 선생님께서 평가해 주신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살펴보겠습니다. 맑음은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이고요. 구름은 수상 경력, 자율 활동, 독서 활동입니다. 예, 비교과만을 떼놓고 봤을 때는 네. 그렇게 크게 문제가 돼 보이진 않는데요. 하긴 선생님, 우리 학생의 비교과 좀 더 구체적으로 평가해 주시죠. 예, 떼놓고 보면 괜찮은데요. 목표 대학에 비해서 이제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 좀 먼저 말씀드리면 일단 동아리 활동하고 봉사 활동, 진로 활동은 나쁘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는 미술 아카데미 또 뭐 벽화, 벽칠반, 자율 동아리 활동을 계속적으로 했고 1, 2학년 때도 미술 아카데미 활동을 지속했기 때문에 본인 전공과 관련 활동, 전공 의지가 좀 높게 평가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봉사 활동도 1학년 때 많이 했어요. 119시간, 2학년 때는 132시간. 뭐 이 봉사 활동 안에서 이제 조형물 제작도 되고 전공과 연관된 활동을 했다는 게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진로 활동도 보시면 아트 디렉터 되겠다, 비주얼 디렉터 되겠다, 아까 꿈을 밝혔는데 뭐 전공 체험의 날 참여도 했고요. 창의적 체험 활동에 기재된 내용을 보니까 좀 다소 빈약한 건 있지만 계속 진로 관련된 언급은 좀 다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좀 다소 부족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이제 수상 경력이죠. 뭐 아까 이미지상에서는 구름으로 나왔는데 네. 뭐 우리 친구가 이 수상과 관련돼서는 미술 관련된 자질을 좀 보여주기에는 좀 실적이 부족한 게 아니냐 뭐 이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교과 우수상 있잖아요. 기본적인 학업 능력 네. 이 부분에서도 조금 부족하다. 그리고 또 자율활동도 가보시면 뭐 1학년 때 학급 미화부장 활동하셨고요. 뭐 여러 가지 활동하셨는데 학교 프로그램 위주로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자발적인 자기주도적인 이런 활동들은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독서 활동 1학년 때 22권, 뭐 2학년 때 15권 이렇게 현재까지 있고 있는데 대부분 뭐 기술과학 교과로 기재한 책 교재에 해당된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마 이게 본인의 전공과 이렇게 연관시켰을 때 적절하지 않는 것, 또 독서량은 많지만 독후 기록이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좀 구체적이지 않은 부분들도 우리 친구가 약점으로 조금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독서 활동은 사실 지적 호기심도 호기심이지만 본인의 전공 연관돼서 1학년, 2학년 가면서 어떤 성장 과정을 보여줘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좀 우리 친구가 좀 약한 게 아닌가라는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까지 살펴봤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학생을 살펴봤을 때 선생님, 그 희망 대학 중에서 가장 눈여겨볼 만한 대학은 어디가 될까요? 네, 희망 대학 중에 뭐 가장 주목할 대학 또는 뭐 학생부 종합 위주 전형으로 좀 살펴보겠는데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친구가 1지망으로 서울대 서양학과 일반 전형 물어보셨고요. 2지망은 서울대 서강대죠. 아크앤테크놀로지 알바트로스 스키자 전형. 그 다음에 3지망이 이제 이하여대 융합 컨텐츠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일단은 제가 서울대학교 1지망의 이제 서양학과 일반 전형을 좀 진단을 해봤습니다. 네. 네, 학생이 서울대학교 아마 1지망은 했지만 설마 이것을 주목할 만한 대학으로 선정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는데요. 예, 서울대학교를 뽑아주신 이유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처음부터 방송을 봐야 돼요. 이게 중간에 본 친구들이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서강대학교나 이화여자대학교의 그 전형 방법 또 그 전형 방법을 통해서 뽑고자 하는 인재상에 우리 친구가 맞지 않아요. 근데 이제 서울대학교 추천한 이유는 그나마 이제 우리 친구가 희망하는 대학 가운데서 가능성을 따져본다면 여기가 더 높다라는 거죠. 이게 좀 어렵고 아이러니한 건데요. 이유를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우리 정재현 선생님 지적하듯이 합격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아닙니다. 혹시 이제 갑자기 또 방송 보다가 나 서울대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가 이제 실기를 반영하기 때문에 좀 부족한 학생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극복 이런 것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이제 생각. 그래서 다른 평가 요소로 극복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친구가 준비해온 여러 가지 그 레파토리를 쭉 보면 지원할 만한 수시 전형의 레인지가 넓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기대감을 낮추고 6장 중에 한 장을 한번 도전한다면 서울대,
그럼 나중에 이제 뭐 좀 넓겠죠. 뭐 서울대부터 뭐 국민대까지 쭉 봤는데 뭐 합격 결과가 나왔을 때는 소신껏 썼던 서울대학교는 뭐 안 될 줄 알았지만 도전한 의미 뭐 네. 이런 게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머지 5장은 좀 합리적인 지원을 또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차원에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도 선생님 조금이나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또 이렇게 주목할 만한 대학으로 뽑아주시지 않으셨을까요? 예, 근데 그 말은 맞는데 혹시 그렇기 때문에 나 서울대를 위해서 남은 기간 불철저 준비할 테야 이건 아니라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준비해온 것으로 아까우니까 네. 일단 일지망에서 우리 친구가 한번 도전하겠지만 아마 뭐 이게 이제 학부모님들하고 같이 논의하시다 보면 네. 가족 구성원들이 좀 현실적이면요 6장 모두 현실적 진단을 원할 수도 있어요. 그럼 서울대는 배제를 하시는 게 맞겠죠. 네. 그래서 우리 학생 지금 현 상태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울대에 우리 학생이 지금 얼마만큼 준비가 돼 있는지 선생님 진단을 좀 해주실까요? 네. 화면에도 보일 텐데 일단 교과에 대한 경쟁력은 별 1개 정도로밖에 평가가 안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교과 준비도도 별 2개 정도. 그러나 실기 준비도를 제가 별 3개라고 했는데 어디까지나 이건 객관성이 확보되지 않은 그냥 네. 우리 친구가 나름대로 준비한 어떤 물리적 시간을 가지고 평가한 거니까 3개 정도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어떤 특정한 대학의 합격의 가능성보다는 아무래도 예체능 이제 특히 미술 쪽을 하는 학생이니까 이제 전략적 차원에서 지금 접근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예.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있는지 또 이 희망하는 대학의 특징은 어떤 면이 있는지 좀 살펴주실까요? 예, 분명히 상향 지원이라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고 화면을 통해서 서울대 서양학과가 어떤 형태로 뽑고 또 어떤 친구들이 지원해야 되는지 좀 우리가 객관적인 안목으로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볼까요? 네. 자, 일단 서울대 서양학과 20명 선발 예정입니다. 17학년도 전형 계획이죠. 전년도 경쟁률을 보시면 15, 16학년도에 각각 21.5대 1, 또 22.14대 1 이 정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형 방법은 1단계 7배수로 통과하는데 통합 실기평가, 그러니까 기초서양하고 전공적성으로 100% 통과되고요. 그 다음에 2단계 내려가시면 거기에 이제 서류하고 또 면접 구술까지 평가하는 형태입니다. 뭐 특징은 쭉 살펴보면 되는데 뭐 일반적으로 학생부 자소서 추천서 또는 기타 증빙서를 통해서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학업 역량도 평가를 하지만 또 전공 분야에 대한 관심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지만 일단은 미술대학 서양학과 1단계는 이제 그 합격자 포트폴리오를 이제 제출하는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포트폴리오에 대한 실기 비중 좀 생각하셔야 되고 면접은 모집 단위 관련돼서 이제 전공 적성, 학업 능력 평가를 10분 내로 한다라는 것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무려 실기가 6시간의 시간이 주어진다라는 것도 아마 우리가 기상대에서 보통 인문계 자연계 학생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체능 학생들은 그렇게 흔한 경우가 아닌데 네. 좀 힘듭니다. 이 친구도 대학 가기가. 그래서 6시간 정도 창의적인 발상, 논리적인 사고 뭐 여러 가지 심층평가를 한다는 거 아마 우리 친구가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최저 기준은 4개 영역 중에 3개 이상이 3등급 이내에 들어야 되고요. 동양과 조선은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도전 가능성에 대해서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서류평가에서의 약점 요인이 너무 크기 때문에 큰 기대 없이 상향 지원이라는 거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선생님 이번에는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전형 살펴볼 텐데요. 네. 어디를 추천해 주실까요? 네, 제가 추천하고 싶은 대학은 이제 조금 현실적 안목에서 내려왔는데요.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대학교의 미술학부 실기 전형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모집 인원 적지 않죠? 45명 선발하는데 경쟁률 보시면 2016학년도에 이제 서양화가 30.70대 1 정도를 보여줬고 나머지 학과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형 방법이 1단계 교과로 25배수 통과하고 2단계에서 이제 실기가 들어가는데 최장력 기준이 없다라는 것도 이 대학의 특징이고요. 그리고 학생부에서 국어, 영어, 사회 전과목, 그러니까 수학을 빼죠. 네. 그럼 이 친구 이제 국영사로만 하면 내신 괜찮거든요. 그리고 극간의 어떤 점수 차이를 보면 1등급에게 10점을 준다면 3등급 때 9점이니까 사실 0.8 차이는 이제 4등급만 아니었을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다. 그래서 1단계 통과되면 충분히 실기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추천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수학 교과 성적이 반영되지 않는다. 네. 괜찮죠? 그리고 교과 성적 그렇게 유리하진 않지만 1단계 배수가 25배수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지원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관건은 실기 경쟁률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소신껏 한번 중앙대를 생각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정시로서는 지금 중앙대 지원이 요원하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예, 우리 학생이 지금 미술하는 학생이기 때문에 이제 미술하는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이 학생들이 실기뿐만이 아니라 네. 이제 교과 성적 이런 부분들도 좀 높은 편이라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면 이제 우리 학생이 이제 대입 준비를 위해서 우선순위, 전략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앞서도 뭐 순위별로 쭉 말씀을 드렸는데
본인이 잘하는 거를 극대화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사실 뭐 수학을 못한다, 안 한다 이런 개념을 제가 여기서 송타하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뭐 사실 우리 친구가 수학이 조금 모자라긴 합니다만 나머지는 지금 월등하니까 자신감을 갖고 하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고요. 네. 나머지 내용들을 좀 화면을 통해서 준비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3학년 이제 남은 시기에서의 그 시간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보면 6월, 9월, 그 다음에 수능 이후 이렇게 한 4가지 챕터로 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6월까지. 그 다음에 6월 모의 수능이 끝나면 9월 모의 수능까지, 그 다음에 수능까지, 뭐 이런 이제 개념인데 1순위 이제 실기다 그랬으니까 뭐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실기 훈련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월 모의 수능이 끝나면 실질적인 수시 지원을 써야 되기 때문에 목표 대학의 윤곽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겠죠. 나 정시로 어느 정도 대학까지 가겠다. 아까 뭐 경희대 국민대 나왔었는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시에 필요한 대학, 내가 지원하게 되는 대학의 특징을 살리는 대학별 실기 준비를 이 시기에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월 이후의 수능까지는 역시 대학별 실기 준비 지속해 가면서 수시대학과 정시대학 간의 어떤 조절을 좀 해나가는 지혜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최종 훈련은 수능 이후에 하면 되는 거고요. 역시 2순위는 우리 정재웅 선생님이 이것 때문에 이제 저한테 이 질문을 요청하신 건데 수능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국어 좋아요. 우리 친구가 상식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친구예요. 사회도 별로 걱정 안 하는데 영어에서 약점을 빨리 보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회탐구 한 과목을 6월 모의 보기 전까지 좀 완벽하게 개념 정리하고 우리가 사탐에서 완벽 정리라는 건 A4 백지 학습이죠. 깨끗한 종이에다가 첫 단원부터 시험 범위 단원까지 안 보고 개념을 적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설명 안 했는데 막힘이 있으면 그거는 이제 그 문제가 나오면 틀린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거 우리 친구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6월 모의 이후에 9월까지는 평가원 기출, 그 다음에 약점이나 유형을 보완하는 형태로, 그 다음에 사탐을 마지막 이제 두 번째 과목까지도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고 파이널이라고 그러죠. 9월 이후에는 EBS 연계 이제 이 성적대 친구들이 연계해서 최종 체크하고 수능 실전 훈련이라는 건 이제 시간 제고 푸는 거거든요. 10분이나 20분을 남기는 그런 학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교과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전략 교과는 국어, 수학, 사회입니다. 국어, 영어, 사회. 큰일 났죠. 방송하고 있는데 이 수업 시간에 일단 잘 들으시고 잘 또 쓰고 그 다음에 쉬는 시간 짜투리 이용하셔서 우리 실기 준비하시니까 쉬는 시간 짜투리 한 2, 3분만이라도 요약하는 뭐 이런 학습들을 하시면 기본적인 교과 관리는 아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과는 국어, 영어, 사회입니다. 네네. 네, 우리 학생 이렇게 상담 받아봤는데요. 혹시 더 궁금한 사항 있을까요? 아니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상담 받아보니까 어땠어요? 잘 몰랐던 부분 제대로 짚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그 첫 짜주신 공부 계획 방금 본 거 바탕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상담한 내용 이메일로 보내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주시고요. 우리 학생 뭐 실기, 수능, 교과까지 잘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잘해서 꼭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랄게요. 오늘 연락 주셔서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상담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죠.